네, 안녕하십니까. 슈리입니다. 어차피 따로 요거를 편집을 해서 따로 영상으로 올릴 거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3년 2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네, 그 상품 기획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왜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가 무서운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F5 급하게 좀 만드느라 뭐 이쁜 것 따윈 없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기밀 유지 서약 때문에 개념 정도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큰 틀 정도에서 비슷할 거고 당연히 세부적으로 뭐 순서라던가 아니면 숫자는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전기차 제가 전문이니까 전기차 위주로 하고요. 그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터리 셀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서 구매를 해가지고 뭐 제품을 생산하고 그걸 또 생산 관리를 하고 조달, 생산 관리 이런 거 이제 SRM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죠. 그런 쪽 전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커리어 중에서 배터리 셀을 약 1억 개 정도 관리했습니다. 직접 만진 것도 없진 않고요. 그리고 시제품 생산이라던가 라인 셋업 등에 참가했었기 때문에 나름 이쪽에 관련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기밀 유지 서약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저보러 이거 밝히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것 때문에 받게 되는 소송이라던가 이런 거 부담해 주신다는 각서 써주시고 그려주시면 제가 다 밝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 기획은 뭐냐, 자동차에서. 자, 그럼 먼저 이제 차량의 크기, 흔히 말하는 세그먼트라고 하죠. 뭐 소형 해치백이냐, 소형 뭐 중형 SUV냐, 아니면 뭐 우리는 풀사이즈의 대형이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가격대를 결정하게 되죠. 기존의 보통 자동차 업체들은 이미 만들어 봤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가격대를 설정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그 차의 컨셉, 뭐 우리는 어, 달리기 좋은 차다, 아니면 뭐 승차감에 올인하겠다, 뭐 아니면은 뭐 패밀리카다, 뭐 이런 것들의 컨셉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른 예상 성능을 대략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범위로요. 뭐 가격대를 결정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범위를 결정하고, 뭐 출력을 결정하게 되면 이런 식의 네. 무턱대고 차량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저 이런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경력직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런 이제 대략적인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력직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위대한 이유는 이 전기 자동차의 가이드를 제시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작한 사람들은 그래서 다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점, 그런 겁니다. 이 분야를 개척을 해서 실질적으로 양산을 해서 사람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만들었다가 테슬라의 위대한 점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렇게 보시면요, 전기 자동차 이제 공개되어 있는 건데, 아유 출처가 안 나왔네. 이거 그 전기 자동차 대학생 동아리 쪽에서 퍼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만 해도요, 뭐 냉각 들어가죠, 뭐 컴프레셔, 인버터, 뭐 고전한 부품 박스, 모터, 트랜스 엑슬, 뭐 배터리 컨트롤러, 이게 BMS죠 보통. 냉각 팩, 냉각 더트랑 팩이랑 합쳐서 이제 냉각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자동차가요 보통 2만에서 2만 5천 개 정도 들어가고요. 전기차는 1만 5천 개에서 2만 개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하나의 부품을 하나의 어셈블리 이제 조립된 거를 이렇게 하면은 한 150개, 뭐 최대 150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100개라고 할게요. 그냥 계산이 쉽게 100개라고 할게요. 당연히 실제와는 다릅니다. 실제는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냥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엑셀로 하면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통 3개로 하는데 뭐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뭐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쭉 내려갈 수 있고. 자, 배터리 팩을 보면은 뭐 크게 중분류로 BMS가 될 수 있고요. 뭐 배터리 셀, 그다음 모듈의 케이스, 배터리 팩 케이스도 있고, 냉각 시스템, 화재 지연 또는 화재 방지, 이런 이제 중분류들이 들어가고, 여기에 따라서 뭐 모듈 케이스는 플라스틱이냐 알루미늄이냐 또 아니면 뭐 스틸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소분류들이 쭉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BMS는 뭐 용량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뭐가 있어가지고 뭐 V12이 되냐 마냐, 뭐 모토로만 가냐, 공조기로 가냐, 뭐 이런 것들 쭉 다 결정이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세부 소분류가 가고 그 소분류에다 또 이제 극소분류라던가 뭐 또 여러 가지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뭐 핸들을 보자면은 뭐 핸들 타입이 뭐 유압인 것도 있고 모터일 수도 있고 기계일 수도 있고요. 뭐 D컷일 수도 있고 O형일 수도 있고 뭐 요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밑에 나옵니다. 밑으로 계속 쭉 내려갈 겁니다. 이런 소분류 또는 극소분류 뭐 5단계까지 가면 이제 15,000개 뭐 이 정도의 부품이 쭉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요 중분류 정도의 수준만 보시면 됩니다. 대분류로 하게 되면은 뭐 몇 개 안 나오고 중분류 정도로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게 100에서 150개 정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부서가 이렇게 대분류 단위로 디자인 설계 부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럼 이제 상품기획팀에서 이 회의를 할 때, 자, 우리가 3천만 원짜리 차를 만들 거야. 3천에서 3,500만 원 정도. 그럼 우리가 만들었던 이 기록 그 히스토리에서 이 정도 전기차를 만들려면 어떤 기술과 어떤 부분을 어떤 스펙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좀 확인해 줘봐 하고 설계팀 쪽에다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이제 중분류, 소분류 기술들을 가지고 대략적인 견적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신을 주죠. 자, 3천만 원짜리 차를 맞추려면은 이제 BMS에다가는 얼마 정도를 쓰게 됐겠지? 우리가 예전에 얼마를 썼으니까. 이걸 상품기획팀이 결정할 수도 있고 설계팀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MS는 어떤 걸 쓰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배터리 셀은 용량이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회신받은 기술들의 견적을 가지고 최종적인 가격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무조건 3천만 원이 아닙니다. 기존의 히스토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더 싸게 만들 수도 있네, 또는 이건 오버가 되네. 그러면은 이제 막 가격이 오버가 됐으면은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어떤 부분을 낮추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제 또 회의를 하게 되고, 또 가격이 낮아졌으면 야, 조금 더 좋은 기술을 쓰자, 우리가 좋은 중분류의 기술들을 쓰자, 또 소분류의 기술을 쓰자, 이렇게 또 이제 회의를 많이 합니다. 보통 두세 번 정도 하는데 자동차 업계들은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워낙에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회사의 부서들이 달라붙습니다. 세부적으로 개발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차량 내외관 설계를 디자인을 하고 기술적 설계를 하고, 그에 따라서 공정팀들이 그 디자인을 하려면 금형을 새로 만들어야 되네. 그럼 또 뭐 금형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설비팀들이 그런 금형 만들고 공정팀이 그 금형을 해서 야, 우리 이쪽 공장에 이쪽 라인에서 그거 할 수 있고 저쪽 공장에서 못하네. 야, 이거는 여기서 공장에서 생산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예시입니다. 예시. 뭐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이게 PCB거든요. PCB BMS가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좀 더 복잡하죠. 이거는 좀 그렇게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준은 아니고 이건 전자제품용입니다. 요 BMS 사진은. 뭐 기존께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구매팀에서 제품 발주 물량들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쉬워집니다. 근데 새로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 이제 요 PCB 이런 거 새로 디자인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다시 다 설정하고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설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설비에서 구현 가능해요? 하고 설비팀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또 확인을 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엄청난 회의들을 계속하면서 하나의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설계가. 네. 그럼 시제품을 제작하겠죠? 그럼 이제 시제품에서는 뭐 사람이 하는 것도 게 더 많습니다. 이런 로봇은 보통 이제 대량 양산할 때 많이 쓰고 시제품 개발할 때는 뭐 이런 이제 로봇들을 갖다 씁니다. 그리고 시제품 만들 때는 보통 휴일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양산이 돌아가고 있는데다가 시제품 만들려면은 양산 라인 세우고 거기에다 또 막 다 바꾸고 해서 로스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휴일 때 이 사람들은 이제 특근이 들어가서 와가지고 세팅 다 하고 또 시제품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 라인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은. 왜냐하면은 이 라인에서 쓸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못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예상되는 공장의 그 라인에서 테스트를 들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근데 이제 업체 따라 또 틀려요. 이거는 다. 근데 하지만 이제 공정이 완벽하게 이거에 맞춰 설계가 돼 있지 않으니까 사람 손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납땜이 로봇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불태워 먹은 기억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제품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기획 때 결정된 스펙이 만족을 하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들어간 코스트가 얼마인지, 이 코스트가 양산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가격대를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대를 도저히 못 맞춘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부분을 하향을 할지,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원가 절감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죠. 근데 개발 때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예측 수치니까 이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 좀 높은 쪽에다 맞춰놓기 때문에 갓 나온 차들이 이제 품질적인 문제를 제외하면은 더 스펙이 좋아지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제품 가지고서 양산 설비들의 계획을 준비합니다. 기존 계획 대비해서 어떤 걸 조정하는가 이런 걸 확인하고, 네, 정확하게 양산이 들어갈 거니 부품 및 자재 조달의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구매하고 단가를 결정하고, 그래서 양산 최초 제품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들으셨던 P1, P2, P3 이런 거 있죠. P3쯤 P1부터 이런 것들 이제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이제 최종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양산이 보통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 확정이 되면 양산이 시작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중국 전기차 전문이니까 왜 중국이 무서운지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대량 양산에서 공정에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양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데이터가 누적이 됩니다. 자, 요 로봇을 보세요. 요 로봇에 여기가 손이 달려 있겠네. 여기에 로봇 손이. 자, 이 로봇 손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 로봇 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여기를. 그럼 이 거리를 줄이는 거예요. 이 거리를 줄인다? 그럼 1초라도 빨라지겠죠? 그러면 생산이 1초라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 치면은 원래 100달 생산할 건데 100일대 생산하면은 그럼 야간 잔업이 줄어들겠죠? 그럼 인건비도 줄어들고 이런 생산 코스트가 싸지는 겁니다. 이런 게 중국산이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절감한 부분을 계속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토요타가 무서웠던 거죠. 폭스바겐이 무섭고 이제는 현대기아도 무서워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근데 중국산은 이런 데이터를 지금 이 뭐 잘 나간다는 브랜드들보다 지금 전기차에 있어서는 훨씬 많이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현대기아 그 전 세계에서 전기차 기껏해야 30만 대 찍어내잖아요. 뭐 50만 대. 근데 BYD는 1년에 BYD는 1년에 지금 뭐 80만 대, 90만 대씩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는 데이터, 관찰을 한 데이터가 2배, 3배씩 빨리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야, 로봇 이거 이렇게 조정해. 사람이 만약 하는 경우 사람이 야,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 네가 더 힘이 들고 그러니까 좀 더 잘할 수 있겠네.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빨리 쌓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무서운 거죠.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개선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이런 빅데이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개선하는 거, 무언가를 도구를 이용해서 개선하고 뭔가 가치를 생산해내는 게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양산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중국 전기차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최고봉은 테슬라인 게 맞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런 양산 기술에 있어서 거의 웬만한 전기차 업체들보다 한 세대 정도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기아도 잘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근데 폭스바겐은 약간 좀 헤매고 있는 것 같고, 도요타는 이쪽에 관해서 아예 없죠. 전기차 관해선.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중국 전기차가 무서운 거고요. 그리고 대량 양산의 가격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량 구매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특별 할인 혜택이라고 웬만해선 다 있어요. 김밥도 김밥집 가서 50줄 산다 그러면요, 한 두 줄 더 서비스 주거나 뭐 5%에서 10% 할인해 주잖아요. 왜일까요? 왜냐하면은 그 포장이라던가 운송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대량 구매를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 라인도 이렇게 똑같은 거 계속 생산하고 바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뭐 금형이라던가 그런 툴들이라던가 도구들 이런 것들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비용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K배터리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는 특이점에 들지 못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특이점을 지났는데 중국이 이 특이점의 기준을 높여버리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K배터리는 이미 특이점에 들었는데 중국이 특이점의 기준을 높여버린 거죠. 뭐 CATL이라던가 BYD 같은 업체들이. 왜? 야, 니네들 뭐 생산량 그거 가지고서 뭐 가격 경쟁이 돼? 하고서 미친 듯이 생산을 해버리고 그래서 대량 생산 이만큼씩 해버리니까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K배터리 입장에선. 야, 우리도 많이 싸게 했어 했는데 고개 들어서 중국 애들 보니까 얘네들은 이미 이만큼씩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단가가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이젠 업체의 능력이고 기술이 돼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의 의미를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헤매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크게 기술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술이라는 도구를 써가지고 뭔가 가치 창출, 이게 기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치가 이제 옛날에는 뭐 흔히 말하는 스펙의 의미였는데 이제는 양산도 기술화돼서 비용을 따라시키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이 무서워진 이유가 이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